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혹시 저 보신 분 계신가요? 유튜브 좀 많이 봤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면은 박수가 우레같이 쏟아지는데 여긴 박수 안 치시네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해입니다. 예. 우리 고추 전문가분들을 뵈서 반갑고요. 지금 이제 고추 농사가 좀 점점 갈수록 어렵고 모든 농사가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택에서 종자, 농약, 비료 수입도 하고 생산도 하고 있고 육묘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다가 도마도매를 한 16년 동안 수출도 했고 요즘에는 농협중앙의 스마트팜 협력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우스 시설 시공도 하고 있고 우리 사장님들하고 똑같은 농사꾼이에요. 저는 이제 논바닥을 겨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하고 조금 이제 공감대 형성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순서는 고추 생강 농사로 어떻게 하면 땅을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많이 딸 수 있나가 아니라 이제 땅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농사를 교육을 잘 받으시고 금년에는 꼭 땅을 좀 사시기 바랍니다. 고추 생강 연작장에는 무엇이 문제인가? 첫 번째고요. 토양만 잘 만들면 생강 고추 농사 저절로 잘 된다.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지 왜요? 토양만 잘 만들면 모든 농사가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이 경북 지역에 많이 심는 고추, 생강, 지왕, 뭐 약초 이 토양의 문제거든요. 우리 사장님들 몇십 년 동안 고추 농사 지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품종 좋아졌죠. 다 좋아졌잖아요. 농약 좋아지고. 근데 이제 단일 면적당 이제 수량을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우리가 대처를 잘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또 이제 요즘에 이제 일기 변화 때문에 이제 갈수록 이제 심해지는 병해충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땅 속을 알아야 제대로 농사를 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고추 생강 2배 생산하면 땅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땅 사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추 농사 이제 pH하고 EC가 좌우한다. 이 토양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EC pH가 맞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농사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고추 재배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각자 이제 집에서 육묘하시는 분들보다 이제 공중육묘장에서 이제 육묘를 사다가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제 뭐가 좋아야 됩니다. 이제 우량육묘를 해야 되고 토양 산도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0에서 7 정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질 재배하시고 가뭄 수패를 받지 않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완숙탭입니다. 완숙탭이. 그래서 우리가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전환을 잘 시켜주셔야 되고 요 광환경 개선을 좀 잘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고추 농사를 잘 지으려면 땅속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도 재배 면적이 이렇게 준답니다. 한 1000헥타르 정도 지난해보다 이렇게 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르면은 고춧값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단일 면적당 이제 생산량을 높여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흥농 4종 세트 농법에 AI 소일을 이제 첨부하면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재이기도 하거든요.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은 여기에 토양에 들어가면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이게 효모 비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낸 비료에다가 썼을 때는 30평 내지 50평에 한 포 추가. 또 관행적 일로 이것만 쓰실 때는 15평에서 20평에 하나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건 토양에 들어가서 수분만 만나면은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토양이 부실부실거리고 산소 공급이 잘 되고 토양에 있는 각종 미량 요소를 분해해서 작물에다 공급을 해주고요. 또 산소 공급이 잘 돼요. 비 오고 나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끝도 안 들어간 토양 특히 좋습니다. 생강 농사 지시는 분들한테 끝내줍니다. 이게 효과가. 생강 캘 때 흙에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그리고 이 엑스칼리버 골드는 모든 종자에다가 버무리거나 침종 처리하면은 한 번만 처리해줘도 이건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게 콩에는 뭐가 있죠? 콩뿌리에는 우리 사장님 박테리아 하셨죠? 37,000원짜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콩의 뿌욕 박테리아거든요.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 골드가 이게 콩의 뿌욕 박테리아입니다. 이게 이제 근권미생물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종자에다가 버무리거나 침지 처리하면은 수확할 때까지가 한 번만 처리하면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종자 처리든지 침지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FA100은 이제 요게 이제 질소 흐름을 조절해 줘 갖고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일로 바꿔줘 갖고 절간을 짧게 해주고 균형 있게 크게 하는 거고요. 이 하나로떡은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입니다. 그래서 재배면율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관행농법에 추가로 적용만 하면은 모든 작물에 관계없이 생육 상태라든가 품질, 맛, 수확량, 신선도, 수기까지 단축됩니다. 이제 고추 농사 다수확 생산이 왜 안 되는가요? 올해 이제 평당 여기 잘하신 분들은 뭐 4근 5근 따시죠? 건고추? 그래서 이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4근만 따도 농사 잘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4근 내지 5근 한번 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일을 왜 할까요? 돈 벌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돈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와서 교육하고 요즘에 이제 농한기철이니까 고추 교육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받고 나서 문 밖에만 나가면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내가 너를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믿어? 이 교육하면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육의 신뢰도 대인관계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 사장님들하고는 생각은 그냥 바뀌지 않으니까 변화와 혁신과 자극을 통해서 오늘 한번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당 4근만 따더라도 우리가 건고추 10,000원 아닙니까? 그럼 1000평 심으면 4,000만 원 나오죠. 평당 2근 따시는 분은 2,000만 원 나오죠. 생산비가 이게 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평당 16,000원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1000평에 2,400만 원을 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2근 따시는 분은 400만 원밖에 못 벌죠. 이 400만 원 버시는 분은 돈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되고 2,400만 원 버시는 분은 돈 벌기 위해서 땅 사기 위해서 농사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땅 사기 위해서 농사를 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농업 여건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이제 세계적인 시장 동향이 이제 많이 바뀌어지고요. 소비자 안전, 고품질 욕구에 맞는 이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영농 세대 교체에 따른 시장 분석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여기 오신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대다수네요. 이게 큰일이에요. 10년이면 우리 농업이 세대 교체가 완전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규모화돼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틈새 시장을 또 발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 농산물의 문제다. 그러니까 좋은 상품은 이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좋은 상품은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뭐예요? 고추죠. 저는 중국을 몇십 번 갔다 왔거든요. 이 5만 톤짜리 냉동 창고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길바닥에다가 이렇게 고추 말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창고가 부지기수죠. 5만 톤 창고면은 40피트 2,500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창고에. 서해안에 지금 김치, 고춧가루 지금 배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어느 김치 공장에 갔더니 하루에 7컨테이너씩 보내는 데도 있어요. 그럼 그 공장에서만 보내겠냐고요. 거기서 보내니까 우리 고춧가루, 양념, 마늘, 파 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비가 덜 되는 거죠. 이 소입 농산물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 청도의 이 마늘밭이 지평선입니다. 1억 2천만 평. 끝이 안 보입니다. 이 사람들 마늘 4줄씩 심습니다. 4줄. 우린 8줄, 12줄씩 심잖아요. 생각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마늘 공장에 갔더니 마늘이 유리알입니다, 아주. 여기서 호주, 미국, 캐나다 다 나갑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상품 안 와요. 이렇게 되죠. 당근밭 한번 보십시오. 2줄로 재배했는데 여기 다 점적관수가 깔려 있습니다. 중국의 농업 깔보면 안 됩니다. 중국에 가서 QR코드로 다 지금 해결이 됩니다. QR코드로. 엄청나게 발전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회가 좋은 게 뭐냐? 요즘에 이제 시국이 안 좋으니까 뭐가 올라가요? 환율이 올라가죠. 이 100원만 올라가도 고춧가루, 마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한 컨테이너면 한 3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원만 올라가더라도.
중국이라고 기후영향 안 받나요? 중국도 농사 짓는 데지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고품질 농산물 단위 면적당 생산량만 올린다 그러면은 우리 농산물도 이제 기대할 수 있다. 시국은 어지러워도 봄 되면은 우리는 파종한다. 요즘에 경제 소상공인들이 100만 명이 폐업을 했답니다. 중소기업이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 더 많대요. 그래도 우리 농사는 그래도 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농사만 잘 지면은 아직도 농사는 블루오션이다. 고추농사 기후변화 제대로 읽어야 된다. 변화하는 기후환경과 이상기상으로 인하여 대체한 포장과 안 한 포장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달려지고 가격 변동이 심하다. 이게 이제 저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엘니뇨 라니냐 현상 이런 것들이 자꾸 오죠. 이번에 평택에는 60cm 눈이 와갖고 하우스가 5,000평, 3,000평짜리가 다 무너졌어요. 축사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이렇게 폭우라든가 이게 오른지 몰라요. 이 라니냐 현상이면 이제 겨울철 작물이 이제 피해가 엄청 크겠죠. 가뭄도 있고 또 여름철은 이제 폭우가 오고 이런 증상들이죠. 이렇게 말로 비틀어지죠. 폭설이죠. 이렇게 되죠. 뒤어 죽고 추워 죽고 이렇게 현상이 나죠. 빙하가 녹아버리니까 이제 여름철에 이런 폭우가 오고 폭설이 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변하는 기후환경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고추농사, 생강농사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수 관리 잘해야겠죠. 두둑을 높여야 되겠죠.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병해충 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이제 지구온난화에서 이제 겨울 초봄에 잦은 비가 오고 평년보다 높은 온도, 병균이 급속히 이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을 일으키기 좋은 환경을 알면은 예방도 쉽겠죠. 그래서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땅 속에 병균, 질소 성분량이 많고 과습하고 밀식하고 석회 부족하면은 이게 이제 토양병의 원인이 되죠. 녹균병 이렇게 되죠. 입마름병, 제피곰팡이, 흑색소금병 이렇게. 그 요즘에 이제 고추가 우리가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추는 제식거리는 넓게, 두둑은 높게 재배하면 저항성 징대가 되죠. 병반 크기가 1cm만 돼도 분생 포자가 1억 개 이상 된다는 겁니다. 1억 개 이상. 그래서 농약은 이제 어떻게 줘야 돼요? 비 오기 전에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잘 하셔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고추 생강 농사 지어서 매년 땅을 사는데 나는 왜 못 살까? 이거죠. 있는 것도 다 못 붙입니다. 예? 있는 것도 다 못 붙여. 그래요? 그러면 사장님은 이제 예금하시면 되죠. 고추 생강 농사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농업이죠. 어떤 사람은 고추 생강 농사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랑 두둑 미스텝이죠. 이게 누구 잘못일까요? 돌이켜보면은 내 잘못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되는가? 이제 땅을 살려야 되겠죠. 가뭄, 관수 이걸 해결했죠. 우리는 이제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이제 목적이죠. 면적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단위 면적당 2배 수확으로 내년에는 고추 생강 농사로 땅을 사겠다는 마음으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다수확할 수 없다. 고추 생강 농사 왜 갈수록 힘들까요? 때 되면 심는 고추 생강 농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추 생강은 퇴비를 많이 요구한다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죠. 투자하면은 그 이상의 소득이 될까? 우리는 이 선투자를 안 합니다. 선투자. 이 선투자를 토양에다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아깝고 나올 때는 서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대처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생육 시기별 날씨 예측을 잘해야 되고 완숙 대비 파종 시기에 수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잘 맞추셔야 됩니다. 배수 관리, 가뭄, 습해 피해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다. 생강, 고추 농사 기본 조건이죠. 고추 생강 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한다.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면 곱이 되고 생각이 바뀌면 제곱이 되는 농사 이걸 지셔야 되겠죠. 오늘은 제곱이 되는 농사를 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추 생강이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히 물을 줘야 상품성 있는 고추 생강을 이제 2배를 생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추 농가가 살아가는 이유는 안전, 안심, 명품 고추를 생산해야 되는데 먹어야 산다, 돈 벌어야 산다. 이 2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요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영주의 조동선 사장님 오늘 오셨더라고요. 고추 촬영하셨죠? 사정 세트 농법 해갖고 이렇게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주간거리 여기 두둑과 두둑이 1m 80입니다. 이렇게 이따가 한번 모셔볼게요. 이렇게 해서 농사를 하셨고요. 여기는 봉화의 신석균 사장님 오셨나 모르겠네. 여기는 점적관수가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간문방지제를 여기 2,000평에다가 25kg를 넣고 이렇게 농사를 지는데 이게 6월 21일 날 12시 굉장히 뜨거운 날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파리가 이렇게 쌩쌩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문방지제도 이따 좀 설명을 드리고요. 생강농사 정답은 땅 살리기와 두둑은 좋게 일하는 게 배수관리에 있다. 그래서 그냥 이 생강, 고추 모든 작물의 기본이 토양이기 때문에 제가 요점만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잘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시면은 평당 15kg에서 17kg가 나옵니다. 많이 계시는 분들은. 그럼 돈 되잖아요. 정강에 10배 내지 15배만 생산하셔도 되죠. 이 집은 생강은 심었는데 온데간데 없네. 난감하네. 나를 이렇게 죽어가도 되는가요? 미스텝이 잔뜩 넣어 내가 이렇게 땅속에서 가스를 죽고 거름독에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혹시나 나올 거라고 기다리는데 이미 때는 늦었다. 현기증 난다. 그런데 오늘따라 안 심고 모습이 아른거린다. 안 심고가 심지 말라고 했을 때 심지 말 것을. 본전도 못 찾죠. 환장합니다. 이게 다 미스텝입니다. 미스텝이. 그리고 이 집의 두둑이 어떻습니까? 넓죠. 가운데가 깊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이렇게 지셔야 되죠. 단임에 따른 생산 품질 좋아지죠. 가격이 비싸도 돈이 안 되는 농사 다 죽었죠. 여기 영주에 이분은 권태섭 사장님은 매년 한 2, 3만 평씩 심고 아까 우리 경북 지사장님 지난해 생강 농사 져서 10배 농사 지셨거든요. 돈이 되죠. 이 생강 농사 잘 지면 이제 한 뿌리가 1kg 980. 어떤 분들은 2kg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3줄 심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운데 3줄 내줄 심으면. 이 생강은 특히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농사 지시면 15배, 17배까지 이렇게 나오죠. 이 땅 살리기가 들어가니까 뽑아가고 툭툭 치면 흙이 잘 떨립니다. 인건비가 빠져, 인건비가. 그래서 제가 30평, 50평에 넣더라도 이분들은 15평, 20평 갖다 넣는 거예요. 인건비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잘 되고. 제가 울진 앞바다에 갔더니 이 소나무가 바위틈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마디씩 던지고 간다. 그러나 먹고 살려고 먹이 주고 가는 사람은 없다. 나는 망고 풍상을 겪고 살아간다. 민물대 거센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키고 나를 덮치고 나면 온몸이 쪼그러든다. 밤이슬 비가 나를 살려준다. 먹고 살기 위해 나는 오늘도 바위돌을 녹인다. 제가 이거 왜 썼을까요? 거름 없으면 죽지는 않습니다. 모든 작물이. 거름 때문에 다 죽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바위돌에 이슬 먹고 이 소나무는 자라고 있어요. 거름 없으면은 엄마 찾아 산말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쌓아둔 퇴비는 발효가 일어나지 않으면 냄새가 안 난다. 이 똥은 건드려야지 냄새 나죠. 이렇게 백날 싸도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발효시키려면은 볏짚이라든가 왕결이라든가 톱밥을 넣어서 60% 정도의 수분을 맞춰주고 가끔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농사를 집니다. 내 인생 내 팔자 이렇게 한 방에 갈 줄 몰랐다. 눈물 납니다. 닥터성의 지붕 쳐다보죠. 이게 다 역병에 왔죠. 이 미스텝이 가스에 의해서 뿌리에 상처가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폭이 죽으면 쭉 내려가면서 죽죠. 여기 봐봐요. 이 생강밭.
내 인생 내 팔자 이렇게 한 방에 훅 갈지 몰랐다. 씨도 못 찬대요, 씨도. 그래서 이게 미숙태비, 과습, 고온장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 두둑이 또 넓죠? 4개씩 심었죠? 환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퇴비를 갖다 피잖아요. 이 퇴비가 냄새가 엄청납니다. 여기는 이제 수분 없으니까 발효가 또 안 됐죠? 이렇게 갖다 둬요. 이렇게 갖다 놓을 때 이 땅 살리기를 50평에 30평 내지 50평에 하나를 넣으면은 이게 효모비료이기 때문에 이 미생물이 저 퇴비에 가서 접종이 돼 갖고 저 퇴비도 4개월 내지 6개월 가요. 이런 퇴비를 쓰실 때는 한 달 전에 넣으셔야 됩니다. 한 달 전에. 그래서 한 달 전에 넣었다가 우리는 고추를 심을 때 미리 멀칭을 하잖아요. 이 심을 때 이 토양의 수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마른 거 피복해놔 버리면 생전물 안 들어가요. 마른 거 피복해놓고 군억 뚫고 물 주고 심어버리면은 여기에 물든 구덩이에 물이 옆덩이를 다 삐져나가고 요 고추에 있는 흙은 돌덩이처럼 굳습니다. 그래서 고추 심어놓고 활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을 때는 땅 살리기를 30평 내지 50평에 같이 넣으시고요. 제일 좋은 건 유박 퇴비도 발효된 퇴비가 아니거든요.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텃밭 퇴비, 가축분 1등급 퇴비 같이 써주면 좋습니다. 이 가축분 퇴비는 토양에 들어가서 텃밥 때문에 니그린 성분 때문에 미생물 활동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부식산이 남아요. 그래서 이 텃밥 퇴비와 같이 쓰시고요. 요새 이제 고추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총채벌레가 또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노타리 칠 때 이 충진뚝입제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농약사에 많이 뭐 다른 제품들도 하는데 이건 진딧물, 응애, 총채 이게 다 되거든요. 요거 해주시고 요 가뭄방지제 점적간수가 안 깔리시고 매달린 밭 같은 데는 요게 1kg 갖고 100평에다가 뿌리고 마지막 노타리 칠 때 뿌리면은 이 쌀래기 같은 입자가 토양에 들어가서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날이 감을 땐 고추에 공급해주고 다시 환원되고 비 오면 다시 부풀입니다. 아까 그 집은 그도 이 집은 양호인데 이 집은 더 되죠. 이게 생똥 이렇게 갖다가 넣는 거예요. 이런 똥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똥들 안 넣으니만도 못합니다. 차라리 복합비료만 넣고 농사져도 이분보다 더 잘 짓습니다. 요게 토양에 들어가서 이게 쌀래기 같은 입자가 이렇게 400~500배 부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물 주는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가뭄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걸 갖다 하시면 물 주는 횟수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져가요. 겨울에 이걸 놓으니까 겨울에 물을 안 주니까 곰팡이병이 훨씬 덜 난다는 겁니다. 이런 자재도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이런 미숙퇴비가 들어가면 이 청고병이라든가 역병 이게 이제 원인이 돼버리죠. 병을 어떻게 보면 내가 불러들인 겁니다. 불러들여. 그래서 이 모든 농사는 충분한 뿌리가 확보돼야 된다. 요 비료가 4개월 내지 6개월 가고요. 토양이 부실부실거려지고 또 지원 상승 효과가 있어갖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 토양에 있는 각종 미생물을 활동에 의해서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가리라든가 이런 걸 가용성을 바꿔주죠. 뿌리가 튼튼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뭄을 덜 타겠죠. 그래서 가뭄도 훨씬 덜 탄다. 그래서 땅 살리기 토양에 들어가면 수분을 만나면 이렇게 부풀어 버립니다. 질소를 고정시켜줍니다. 불용성 인산을 가용성을 바꿔주고 불용성 칼륨을 가용성을 바꿔주고 미량요소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작물에 때 공급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토양은 작물 뿌리가 갖고 살아가는 터전이죠. 이렇게 비 오고 나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 끝도 안 들어간 토양,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산소 공급이 잘 되고 떼알 구조를 잘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 땅 살리기 비료만 좋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비료 발효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발효. 텃밭 퇴비가 됐든 또 요즘에 부엽토라든가 이런 거 갖다 넣어주면 토양이 엄청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비료를 쓰게 되면은 비료가 폭발했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돼서 자꾸 추비를 주잖아요. 땅 살리기 유기질이나 좋은 퇴비는 작물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이게 먹습니다. 거름 폭발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추에다가 추비를 주잖아요. 심어놓고 나서 이제 추비를 줘갖고 25일 되면 거름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이 거름이 여기 떨어졌을 때 주는 게 아니라 요 지점에 줘야 됩니다. 추비를.
그래갖고서 거름이 지속적으로 가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름을 옛날에는 고추가 꽃이 우르르 쏟아질 때 주지 마시고 미리미리 주시면은 곡과 분량가 훨씬 더 덜 난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 작고형 고추들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AI 소일인데 염류집적 해결사. 여기 제가 이제 상품 선전보다도 이 토양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I 소일은 신소재 광물질 연작장애 및 염류 해결사거든요. 이 AI 소일은 60여 가지의 미량 요소가 토착 미생물의 모기원이 돼 갖고요. 우리 농사에 가장 문제되는 이 칼슘, 마그네슘, 철, 요 3대 원소만 잘 흡수하게끔만 해줘도 작물의 병이 덜 납니다. 그리고 고온 피해도 받고요. 냉해 피해도 덜 받고요. 그래서 식물의 생리활성은 탄수화물을 만드는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고요. 여기 이제 마그네슘이 이 역할을 많이 하죠. 이 토착 미생물은 탄수화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호흡작용하는데 이 철이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 생리활성 전체를 조절하는 신호전달 체계가 칼슘이 많이 하거든요. 우리 토양 속에는 이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흡수가 안 되죠. 여러분들 고추 배꼽 썩은 병 와갖고 칼슘 갖다 뿌려보시죠. 잘 됐던가요? 백날 뿌려도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없어져요. 어느 날. 어느 날 언제 없어질까요? 물이 와야 되지, 물이. 물이. 우리 사장님 맞췄습니다. 비 오면 저절로 없어져요. 비 오면. 그게 이제 이 칼슘, 마그네슘, 철이 이게 용해도가 낮아갖고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흡수가. 근데 이제 비가 오고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이 이런 거를 용해도를 높여주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칼슘, 철, 마그네슘 요것만 흡수만 잘 돼도 작물한테는 엄청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물의 뿌리나 잎에서 흡수 이동할 수 있는 분자의 크기가 10나노 이하의 칼슘, 마그네슘, 철이 물과 함께 집단 유동된다는 거예요. 집단 유동. 그러면 유동하고 이동이 뭐가 틀리냐? 이거 흐를 유자잖아요. 같이 물하고 양분하고 같이 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다른 거는 같이 못 가죠. 우리가 일반적인 칼슘은 용해도가 낮아갖고 뿌리 끝이나 또 물간부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재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된다. 그래서 AI 소일은 물간벽에 흡착되지 않고 골고루 확산되며 pH, 기량조경, 염류장애에도 이게 영향을 받지 않는 신소재 종합 활성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신의 물질이라 합니다. 꿈의 물질. 이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요. AI 소일은 이제 여름철 고온기에 고추 생각에 원활한 원소를 이동시켜 갖고 고온이란 피해를 줄여주죠. 생강은 뭐예요? 음지식물이잖아요. 생강은 25도에서 30도에 좋은데 30도만 넘으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잖아요. 근데 질소가 과다됐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입이 타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세포벽이 두껍고 입이 두껍고 그러면은 고온장애 훨씬 더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고추에도 칼슘 결핍도 덜 나고 동해에도 견딘심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 광합성 에너지의 대사에 관여하는 미량원소의 보비력과 양이온 치환 용력을 극대화시켜준다. 그래서 토착 미생물 활성화로 토양 구조를 개선하여 인공지능처럼 작물이 건강한 생육 환경을 조성한 식물 종합 여행계 겸 토양 개량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써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체 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인공 합성한 극미 다공성 격자형 비극성제로 구성되어 있다. 요즘에 바이오차 많이 얘기 들으셨죠? 활성탄. 바이오차 활성탄은 이 활성탄 1g은 표면적이 1000평방미터예요. 300평. 그 정도의 표면적을 갖고 있고 활성탄이나 바이오차를 넣어주게 되면 미생물 서식처예요. 그런데 요거는 AI 소일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표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 활성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칼슘과 마그네슘의 기능인데, 마그네슘은 식물의 광합성에 관련된 모든 효소의 활성제로 식물의 생육 후기 및 열매를 단단하게 해주고 과실의 당도를 증가시키고 특히 불용성 인산을 녹여준답니다.
우리가 넣어준 불용성 인산은 1년에 몇 cm 움직인다 그래요? 3cm 움직인대요, 3cm. 근데 이 마그네슘 이걸 녹여줍니다, 이게. 그리고 미생물이 녹여줘요. 이게 되면은 녹균병이 훨씬 들어옵니다, 녹균병이. 그래서 이 칼슘은 세포 내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해서 세포복을 강화시키니까 내병성 증대가 되죠. 요것만 돼도 탄저병 훨씬 들어요. 그리고 고추, 배꼽사원병은 언제 나타나요? 고추 열려갖고 크게 되면 나타나잖아요. 요게 일찍 나타나면 괜찮은데 실컷 다 자라갖고 예,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 저장된 탄수화물을 저장기관으로 옮겨주는 역할이 되고요. 과체류에서는 착색불량, 성숙불량, 유기산과다, 당도저하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딸기는 이 티분 현상이 나고 신초가 타들어가죠, 이게. 기존 칼슘, 마그네슘, 철은 이온의 문제점은 서로 기량작용을 가지고 토양에서 쉽게 흡착되어 불용성 염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런 건. 그리고 pH에 영향을 받아갖고 이게 자라질 않아요.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동이. 근데 AI 소일은 pH, 염류 관계없이 이동이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칼슘 결핍이 들어오겠죠. 고온의 저온의 피해도 훨씬 덜 받습니다. 이 칼슘의 문제점은 이제 물과 함께 흡수되나 쉽게 흡착돼 침전해서 이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난용성 물질이 되어 토양에서 불용화돼서 뿌리에서 이온화 교환이 흡수되어 물관과 내세포의 팩틴과 결합해서 세포막을 구성해갖고 이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강산이라든가 알칼리성에서 용해가 또 안 돼요. 이 불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흡수하게끔 도와주는 역할만 하면 좋겠다.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칼슘, 망간, 철, 망간, 칼슘, 마그네슘, 가리. 요게 서로 기량작용. 여기서 칼슘이 많으면은 마그네슘이 결핍되고, 마그네슘이 많으면 칼슘 결핍이 일어나고요. 여기 보면은 요게 가리가 많아버리면은 칼슘 결핍이 일어나고, 과잉이 되면은 가리 결핍이 나타나죠. 요 메커니즘만 잘 이용하시면은 된다. 근데 이게 왜 나타나냐면은 pH의 영향을 받고 토양의 염 때문에 이게 이동이 제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AI 소일은 이거에 관계없이 10나노이기 때문에 그냥 유동, 물과 양분에 의해서 이동이 된다. 그러니까 고추 이렇게 되죠. 이게 일찌감치 되면 괜찮은데 이렇게 다 커갖고 썩어버리니까 고추의 양분 소모를 많이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역할이죠. 그래서 요게 칼슘이 결핍되면 일소 현상도 나타나죠. 일소 현상도. 그래서 요거 세포벽만 두껍게 해줘도 병은 훨씬 덜 난다. 그래서 AI 소일은 500ml짜리인데 1000배 시석하고요. 이 육묘상엔 1000평 관제할 수 있습니다. 1차 면적은 200평의 관제고 2차는 1000평에 관제해주면 돼요. 점적관석 깔려있는데 고추 농사 2번이면 끝납니다. 2번. 이렇게 하면 칼슘이라든가 이런 결핍이 들어온다. 그래서 신개념의 칼슘, 마그네슘 흡수 메커니즘인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용해도가 낮아갖고 흡수가 안 돼요. 근데 AI 소일은 10나노 이하이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고요. 이 칼슘이 뿌리 끝에서 이온 교환 방식으로 마그네슘, 철, 기량작용, pH에 민감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요건 집단 유동 방식이기 때문에 기량작용이 없다. 염류에 pH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과 팩틴이 흡착돼서 아래부터 채워지는데 사과에다가 우리가 칼슘을 뿌려주면은 30cm 이동하는데 한 달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동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AI 소일은 흡착이 없어서 매우 빠르다. 딸기는 하루면 다 됩니다. 하루. 그래서 일반 칼슘의 1000분의 1만 돼도 흡수가 용이에게 잘 되고 효과는 더 좋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 부추밭 거름 덩어리잖아요. 이 미숙탭을 갖다 둬갖고 발효가 안 돼갖고 제가 땅 살리기를 갖다가 200평에 4펄 집어넣고 엑스칼리버를 물을 줬더니 여기가 완전히 눈꽃이 폈어요. 눈꽃. 요거는 제가 10시, 11시 정도에 찍은 건데 아침에 안개 때문에 제가 못 찍었거든요. 하우스 안에. 이게 다 완전히 눈꽃이었습니다. 눈꽃. 이 곰팡이, 이 미생물과 곰팡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식물과 곰팡이 뿌리 관계인데 토양에 곰팡이가 등장하면 생태계가 많은 양의 탄소를 갖다가 토양에 저장을 해요. 이 탄소를 많이 저장하게 되면 토양 속에 뭐가 많이 생겨? 유효 미생물이 엄청나게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쇄목이라든가 톱밥을 갖다 누르는 거는 이 탄소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미생물의 먹이원도 되고요. 식물의 병균으로부터 보호받고 토양 구조를 개선해서 식물의 스트레스를 덜 받고 내성을 높여갖고 병이 훨씬 덜 나죠. 그래서 곰팡이는 식물 뿌리보다 훨씬 가늘고 길어서 토양 속 깊이 뻗어서 식물의 뿌리에 닿지 않는 곳까지 영양분, 특히 인과 질소를 흡수해서 식물에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광합성, 탄소는 광합성으로 돼 식물에 흡수되면 일부는 토양에 들어간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식물과 곰팡이는 아름다운 공생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식물의 뿌리에서는 뭐가 나오냐? 탄수화물이 나옵니다. 식물이 탄수화물을 주면 토양에 있는 곰팡이는 질소인 미량요소를 분해해서 흡수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고추 뿌리에서 똑같습니다. 생강 뿌리에 똑같습니다. 이 모든 뿌리에서는 탄수화물이 나오면 토양에 있는 곰팡이가 받아먹고 토양에 있는 우리가 비료, 퇴비를 분해해서 여기다가 주는 거예요. 이게 상리공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외국의 영국, 프랑스, 미국의 과학자들이 이미 밝혀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AI 소일을 식물질을 토양에서 나타나는 모든 작물의 연장장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물속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배수관리 철저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이 식물의 뿌리에서는 곰팡이 많이 들어있죠. 탄수화물이 나오면은 우리가 그동안 EM 미생물 써보셨죠? 우리가 미생물을 넣어주는 것 갖고는 이제 안 된답니다. 제가 안 된다는 게 미생물 학사들 그래요. 왜? 토양 속에는 1g 속에는 미생물이 몇천 마리서부터 10억 마리까지 들었대요. 근데 1리터짜리 갖다가 500평, 1000평에 뿌려져 갖고 관주해 갖고 토착 미생물한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토착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이 AI 소일은 60여 가지의 미량요소입니다. 이게 토양에다가 관주해주면 토착 미생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토양이 부실부실거리고 토양에 들어있는 각종 미량요소를 분해해서 콩한테, 고추한테, 생강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토양병이 나겠나요? 덜 나겠죠. 그래서 질소를 고정시키죠. 염류 불용성 인산을 갖다 제거시켜주죠. 칼슘, 마그네슘, 철을 빠르게 흡수되죠. 토양에서 나타나는 녹균병, 균핵병, 시들병, 무름병. 생강에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균핵병하고 노랑병, 무름병이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 미생물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미생물이. 그러면 우리는 농약을 덜 주겠죠. 작물이 튼튼하니까. 그래서 연작장애는 양분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양분의 균형으로 이제 이거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뿌리의 두 얼굴 증상. 이럴 때 AI소일 200평의 관주. 이게 뿌리가 하얗게 잘 나왔죠. 금모도 발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흙을 뒤집어 보니까 뿌리가 표면에 이렇게 하얗게 잘 나와 있죠. 여기는 미스텝이 갖다 놓으니까 뿌리가 하얗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막말려서 소금이 올라왔죠. 소금이, 염류가. 이러니까 뿌리가 못 자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양에 있는 칼슘이라든가 양분은 이 물관을 의해서 올라갑니다. 물관일로. 그리고 탄소동화적인 양분은 체관을 의해서 내려가고 당분이나 전분으로 변해갖고 뿌리나 이런 데다 공급을 해주죠. 이해가 되시나요?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은데? 아니죠? 예? 그렇죠. 실천을 잘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뿌리의 두 얼굴 아까 얘기했잖아요. 토양이 좋으면은 뿌리가 튼튼해져. 뿌리가 튼튼하면 잎이 좋죠. 잎이 좋으면 광합성이 잘 되죠. 광합성이 잘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를 저기 해갖고 토양에다 양분을 갖다 공급을 해주고 뿌리라든가 저기가 잘 자라겠죠. 생강 뿌리가 튼튼하고 고추 열매가 튼튼해겠죠. 근모가 발달되겠죠. 토양의 이 토착 미생물이 활성화가 되죠.
토양 속에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칼슘, 철, 마그네슘, 미네랄 공급이 잘 되죠. 이시 농도를 보니까 이건 2 이하입니다. 2 이하. 여기에는 어떻게 돼? 좋은 미생물이 많이 살죠. 근데 이렇게 염류가 미스테비를 내갖고 염류가 많으면은 헛고랑이 어떻게 돼요? 푸른색 곰팡이 뛰죠. 간장 갖다 부어놓은 거면 되죠. 뿌리는 이렇게 다 상해 있죠. 이렇게 상해면은 탄소 동화정을 할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뿌리 발달이 안 되죠. 양분 이동이 안 되죠. 나쁜 균이 증식돼 갖고 여기 들어가니까 시드름병이 유발되죠. 그래서 입이 탈수 현상이 일어나 갖고 낮에는 시들었다가 저녁엔 깨어났다가 며칠 가면은 나도 모른다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양분 수분 공급이 안 되죠. 칼슘 결핍이 일어나죠. 이렇게 되면 우리 농가들은 어떻게 돼요? 비료를 갖다 또 뿌려요. 또 영양제 갖다 줍니다. 혹시나 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뿌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 뿌리가 이렇게 되면 양분 이동이 안 됩니다. 양분 이동이. 그래서 미발효된 퇴비는 안느니만도 못하다. 딸기는 이렇게 입이 찌그러집니다. 꽃받침이 이렇게 되죠. 고추는 이렇게 끝이 다 이동이 안 되죠. 배추는 여기 속이 다 썩죠. 사과 농사 지시는 분은 어때요? 고두병이 나죠. 이 AI소에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많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고온 건조 시에 이제 석회 부족 현상이 났죠. 아까 얘기했지만 질소, 마그네슘, 다량 흡수에서 기량장에서 흡수 장애를 일으키죠. 한 발 가물을 때 많이 나타나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땅 살리기 위주나 이런 걸 쓰시면 좋다. 인산질 성분 부족 원인은 토양에 존재하는 전체 인산염 중 가용성 인산율이 낮다. 토양 산도가 강산성일 때, 알칼리 때 이게 결핍 증상이 이동이 안 되니까. 근데 AI 소일은 이거에 관계없이 이동이 잘 된다. 겁니다. 뿌리 장애가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선충에 신비단무늬병 나타나죠. 이거 약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가브리오나 사파이어에다가 제 하나로 떡을 초기에 쳐주면은 괜찮습니다. 이때 해주시는 게 좋다. 작물에 필요한 12개 성분인데 질소, 인산, 가리 이게 다량의 원소죠. 이건 제2 다량의 원소인데 질소는 요소 비료는 몇 프로 들어있나요? 한 포대에 질소가 46%. 우리 사장님 조금 늦게 와서 하나 가지 양보해 주십시오. 46% 들어있죠. 46%.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46% 되는데 인산 15%. 근데 저 아래에 있는 철, 아연, 망간. 감사합니다. 예. 이 구리, 붕소. 요거 있으나 마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연작장애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토양 속에 다 있는데 우리가 다량의 퇴비, 다량의 비료 때문에 흡수를 못 하는 거예요. 요거를 먹게끔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먹게 해주는 거는 여러분이 잘낸 발효된 퇴비. 그렇지 않으면 우리 땅 살리기 위지. 요것만 넣어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죠. 모든 작물의 염류 농도 장애 발생인데 모든 식물의 뿌리는 여기가 농도가 고농도이기 때문에 양분을 쭉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30m 소나무, 20m 소나무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근권 확보도 되고 잘 되는데 어떤 토양을 가보니까 이 끝이 타. 시들어. 그럼 토양의 농도가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유박비료, 미숙퇴비, 화학비료가 많이 들어가면은 토양의 농도가 높아지면 입에 있는 수분을 갖고 끌어내려. 그러니까 안 되죠, 이게. 그래서 낮에는 시들었다가 저녁엔 깨어났다가 뿌리 기능을 상실하는 겁니다. 뿌리 기능을 상실. 그래서 뿌리 장애를 주는 요인이 미숙퇴비, 부패 세균 및 병원성 세균이 이것 때문에 문제된다. 그래서 좋은 미생물이 죽고 나쁜 미생물이 우세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과도한 시비는 염류장애와 영양의 불균형을 일으키고요. 통기성 불량이 일어나서 형기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토양이 부패하면 뿌리도 썩는다. 토양이 썩으면 뿌리도 썩는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그래서 세균 발달이 져야 되니까 뿌리가 개사하니까 아무리 거름을 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드름을 유발해죠. 이 식물은 고추나 생강은 자기 방어 능력을 상실하니까 이제 장마 만지고 나면 생강이 노랗게 돼갖고 죽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뿌리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토양 병원체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뿌리가 병들기 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작물 뿌리에 병들게 하는 주요 병원체는 식물의 기생 선충. 이것도 많이 생기죠. 병원성 곰팡이, 후자리균, 피시um, 나이족티냐. 우리가 작물 재배하고 있는 90%는 다 곰팡이 때문에 납니다. 10%가 세균성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생강밭에, 마늘밭에 고자리 파리가 생겼네? 이거 누가 불러들인 거예요? 내가 불러들인 겁니다. 미스케빈 해갖고. 그래서 미스케빈은 안 내리만도 못하다. 그 이상기상에 의한 생육장애죠. 이 수박, 멜론, 참외, 딸기, 고추, 생강 뭐 다 마찬가지죠. 뿌리가 튼튼해지면 기능이 약하면 양분, 수분 흡수가 불량되고 줄기는 웃자람되고 이상줄기가 생기고 추세가 약화되고 잎은 광합성이 안 이루어지니까 순머지가 오죠. 꽃은 개화 불량이 되고 꽃가루도 약해지니까 고추가 단과도 나오고 짧아지고 열매는 착화 불량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기술센터에 가서 토양 분석 요새 해야 되겠죠. 요새 토양 분석해갖고 pH가 낮는다 그래갖고 지금 석회 갖다 둬갖고 금방 토양 개량되느냐? 안 됩니다. 1년, 2년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매년 이거 토양 검사해서 우리는 맞춰야 됩니다. 좋은 토양은 이제 양분을 많이 지니고 있어야 되죠. 공기가 잘 통해야 되겠죠. pH를 맞춰놔야 된다. 이 pH 안 맞추면 아무리 해도 안 되죠. 근신역변,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다. 잎과 줄기가 나쁘면 뿌리부터 조사해야죠.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정을 해야죠. 식물의 뿌리는 지탱하는 기능이 있고요. 식물의 뿌리는 물과 물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고요. 잎에서 만든 양분의 저장고가 됩니다. 토양의 문제점이 이거죠. 원인은 화학비료, 미스테비가 원인이죠. 이렇게 되면 염류집적이 생기고 유기물이 불균형이 일어나고 토양의 산도가 떨어지고요. 통기성 불량이 일어나고요. 방법은 미스테비를 내지 말고 만스테비를 내서 토양의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주면 됩니다. 이 미스테비는 이제 악취가 나죠. 악취가 산소를 고갈시켜주죠. 요걸 한번 보실까요? 미스테비가 토양에 들어가면은 토양이 환원 상태로 됩니다. 산소를 고갈시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철, 망간, 용해 이게 식물에 독작용을 하죠. 많이 흘러나오니까 식물에 칼리를 줘도 흡수 방해가 일어나죠. 산도가 낮아지니까 비료만 주면 아질산가스가 나오죠. 인산이 고정이 돼버리죠. 이 문제죠.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서 미생물을 공격하고 뿌리가 부패되고 지생부가 약해지고 역병, 균핵병, 청고병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과학자들이 이미 다 밝혀놓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절대로 미스테비는 안 쓰니만도 못하다. 기왕 농사 지시는 거 안스텐테비를 쓰시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시드름 증상이 나타나죠. 이게.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생강 이렇게 노랗게 돼서 다 썩어버리죠. 완숙테비는 이제 토양에 들어가서 병균을 갖다 사멸시킵니다. 또 보습력이 좋아집니다. 가뭄을 안 탑니다. 가뭄을. 이런 기능을 갖고 있죠. 이렇게 되죠. 이분은 해남에서 농사 지시는 분인데 제 땅 살리기 2,800만 원치 25돈 한 차씩 씁니다. 그래서 지난해 양파 농사를 졌는데 양파를 팔았더니 나중에 밭대기 푸전 매매했는데 장사꾼이 500만 원 더 갖다 주더래요.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게 토양을 갖고 있는 데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거름에 땅 살리기 들어가고 모종은 엑스칼리버 처리하고 위에는 FF100 하나로 뚝을 주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생강농사도 이 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작물의 연작장애는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연작장애 하는데 이겁니다. 이거 채소의 양분 요것 때문인데 우리가 pH가 6 이하는 산성, 7 이상은 알칼리성인데 토양에 존재하는 성분들이 pH에 따라서 중금속 원소인 알루미늄, 철, 망간은 산성 토양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근데 작물이 요구하는 다량 성분인 질소인산, 칼륨, 마그네슘은 이게 pH가 6.0에서 7에서 이때 가장 좋습니다. 이걸 맞춰주지 않으면 비료가 아무리 있어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잘 맞춰주셔야 된다. 그래서 토양에 산성하는 다량으로 필요한 양분들이 식물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고정되거나 유효도를 낮춰갖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염류가 집적될 뻔한 꽃이 개화가 영향을 주죠. 염류 집적지에 작물을 재배하면 꽃의 수가 줄어들고 개화의 수가 늦어지고요.
염류집적으로 토양의 용액이 농도가 짙어지면서 양분 흡수에 장애가 일어나서 염류장애가 일어나서 작물이 제대로 흡수를 못하죠. 작물이 생육이 떨어질까 봐 자꾸 양분을 또 줘버립니다. 여기다가. 이런 데다가 또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물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 광합성이죠. 햇볕과 이산화탄소와 물과 이걸 가서 양분을 만들어 갖고 뿌리에다가 주니까 요거 한번 보실게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식물체 외부에서는 칼슘, 내부에서는 마그네슘, 물을 흡수하는 데는 이 칼리, 이게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 세 가지만 해결해도 여러분들은 농약은 반일 줄어든다. 그래서 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유기물을 이제 발효는 왜 어려운 과정을 거치느냐, 퇴비는 왜 발효를 시켜야 되느냐. 발효를 잘 시켜주면 이런 성분들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골고루. 토양 속에 이런 가리, 마그네슘, 질소현상가리 이게 다 들어있는데 이걸 잘 흡수하게끔 도와주는 게 이 미생물의 역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토양 미생물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 토양 미생물이 분포하는 많은 양 유기물은 농작물 뿌리에 흡수돼 밤에도 생장하고 이게 누적이 돼서 엄청난 효과를 하는데 이 화학 비료만 쓰게 되면은 밤에 뿌리가 자라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퇴비를 내야 이게 밸런스가 맞춰지고 또 광합성 세균이 많아져야 공중의 질소를 고정해서 비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탄질비인데 낙엽이라든가 볏짚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넣게 되면 CNB 이 탄소가 많고 이제 질소가 적을 때는 이 질소기화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가 생볏짚을 갖다가 놓으실 때는 꼭 요소 비료를 갖다가 녹여서 물에다가 같이 뿌려서 노타리 쳐주셔야 됩니다. 생즙만 넣게 하면은 이 질소기화 현상이 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반대로 이제 질소가 또 많으면은 이제 탄소 부족, 질소 과잉으로 작물 뿌리가 땅 속에서 되어 죽는 겁니다. 되어 주고. 이 CNB를 잘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안 맞으면 이제 근류병, 청고병, 이게 이제 토양의 탄소가 줄어들어서 이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볏짚이 탄질비가 67입니다. 67. 텃밥은 400. 그럼 어떤 거 넣어야 되겠어요? 텃밥을 넣어야 되겠죠. 텃밥을 넣고 질소질비를 넣어갖고 같이 발효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텃밥은 토양에 들어가서 5년, 7년 이렇게 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부식되고 나는 게 이제 부식산이 나오죠. 그 좋은 퇴비는 토양을 부풀게 해서 공기유통을 좋게 해주고요. 수분 간직 능력이 크기 때문에 가뭄 피해를 줄여주죠. 완충 능력 때문에 산성화를 막아주죠. 흙을 때알조직으로 만들어줘 갖고 공기가 잘 통한다. 그래서 유기산과 탄산을 생산해서 불용성 양분을 가용성일로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토양의 미생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비료 주고 물 주고 하니까 저절로 잘 되는 줄 알죠?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토양을 객토해주고 개량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시 전도도라고 그러죠. 토양에는 마이너스 성분하고 플러스 성분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시가 높아지면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배추 절일 때 소금 뿌리면은 배추에 있는 소금이 밖으로 빠져나오잖아요. 아까 보여드렸죠? 그런 거죠. 배추 절이다가 위에 있는 배추는 살아서 도로 바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염류집적의 장애는 낮에는 생기가 없고 낮에 시들다가 저녁에 다시 생기를 찾는다. 잎색이 지나면 표면이 정상보다 윤택이 더 난다. 과시 잘 크지 못하고 표피가 윤기가 없고 착색이 늦다. 장애는 뿌리에서 먼저 나타나는데 뿌리털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다 갈색이죠. 고추 심을 때 갈색난 고추 심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증상은 이겁니다. 토양의 염류 농도가 이제 가스장애들이 있고요. 토양이 알칼리화돼서 철, 망간, 불이, 아연 이게 결핍이 나고요. 인산, 칼슘의 유효도가 떨어지죠. 이게 이제 토양이 알칼리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칼슘 줘도 소용이 없죠. 이 pH는 이제 6에서 아래로 갈수록 이제 산성입니다. 이게 숫자가 증가하면은 위로 갈수록 이제 높아지는데 토양에 필요한 칼슘, 칼륨, 마그네슘 양분이 없고 수소만 많다는 뜻이죠. 이게. 그래서 pH는 우리가 6에서 7 정도 맞춰놔야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pH가 낮아지면은 아질산가스가 나오죠. 그리고 알루미늄, 망간, 수소, 철이 독소를 이게 과잉을 해서 중금속의 오인이 되고요. 몰리브덴, 붕소, 칼슘, 마그네슘 이게 이용도가 감소되고요. 그래서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활동을 못하죠.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인산 함량이 높으면 뿌리가 적변이 발생되고요. pH가 낮으면 인산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인산이 많으면 질소, 가리, 마그네슘 흡수가 억제되죠. pH가 낮은 토양에는 철이 과잉이 생기고 철이 과대하게 나와서 작물이 안 되는 겁니다. pH가 낮은 토양에 가리를 주면 인산 흡수를 막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완충작용을 하는 게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그래서 pH가 또 낮으면은 아모니아태 질소가 질산하는 변하는 과정에서 토양의 수소이온을 증가시켜서 질소, 칼슘, 인산, 금속이온과 결합해 염을 형성시켜 갖고 뿌리가 고사하는 겁니다. 뿌리가 고사. 요거 이제 보시고요. 요게 뭐예요? 마늘이죠. 이 마늘 뿌리 잘 나왔죠.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안 나와. 그 이분이 21,000평을 심었는데 이 마늘이 안 자란다고 7,000평이 이렇다고 저한테 사진 찍어 보냈어요. 제가 토양검사를 시켰습니다. 요게 토양검사이니까 4.4입니다. 산성인가요? 중성인가? 알칼리성인가요? 산성이죠. 유기물 32, EC는 3.3.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안 자라요. 왜 안 자랐을까요? pH가 6.5였을 때 뿌리가 이렇게 잘 내려옵니다. 5.2, 5.3이면 뿌리 끝이 아까 철, 망간 이런 것들이 녹아 나와 갖고 뿌리를 못 자라게 해요. 그래서 pH 검사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이렇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pH가 6.0에서 7.0 이렇게 보시면 이거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질소, 인산, 가리 6에서 7 사이에 흡수가 제일 많이 되죠. 여기 질소가 있는데 아까 4.4니까 흡수가 안 되죠. 뭐가 많이 나와요? 알루미늄, 철, 망간. 이게 많이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추밭에, 여러분의 생강밭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알칼리를 가면은 가리, 칼슘, 인산, 마그네슘 이게 또 염을 형성해줘. 염류가 되잖아요. 염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토양검사를 하셔야 된다. 그 토양검사도 할 때 위에를 살짝 긁고요. 사비를 내려 찍어요. 그 제껴. 그리고 여기서부터 15cm까지 흙을 섞어서 몇 군데를 떠서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위에 흙을 싹 걷어내고 소금만 갖다 주니까 pH가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싹 걷어내니까 싹 실러갖고 옆으로 얇게 떠갖고 봉투에 담아서 갖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군데, 4군데 이렇게 해갖고 해주시는 게 좋다. 요 밭은 양파거든요. 예. 양파가 5,000평에 5,000평. 흙을 깎아 내렸어요. 여긴 잘 됐어요. 여기 낸 자리는 흙을 2곱을 갖다 넣어도 안 돼. 왜 안 됐을까요? 토양의 산도가 안 맞았겠죠. 그 별로 좋은 거 다 갖다 줘도 안 돼. 이 집에 석회도 넣었어. 응급조치 방법은 중탄산입니다. 중탄산. 요걸 갖다가 넣고 엑스칼리버를 넣고 관주를 해줬어요. 14일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혹시라도 이 밭을 격리정리 하시는 분이라든가 까내실 분들은 겉흙을 걷어서 한 대 만와야 돼. 그리고 이 흙을 파내고 여기다 같이 섞어 놓아야 돼요. 까는 자리는 몇 년 가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산도를 갖다가 맞추셔야 된다. 이거. 유기물의 효과인데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갑니다.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2개월, 땅 살리기 유기질은 4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쉬었다 할까요? 더 그냥 할까요? 그냥 해요? 이 집의 생강은 또 왜 죽었을까요? 이거 맞히시는 분. 37,000원짜리 드릴게요. 예? 아, 탭이 아닙니다. 왜 죽었을까요? 우리 사장님 맞히셨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비약을 하나 드릴까? 예? 이게 이 생강밭들 경사진 밭에다가 이거 심어 놓으면은 이런 현상 나거든요.
스프링클러로 아래 위가 똑같이 물 준 거예요. 저게 100m면 50m 아래는 물을 저기에 3번 주면 1번 줘야 됩니다. 1번. 근데 같이 돌려버렸어. 처음에는 여기가 더 잘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물 줄 때도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이거 아까 꽃을 보여드렸죠? 이렇게 되죠.